안녕하십니까. 인문관광 세미나 국제관광경영학과 4학년에 개설된 인문관광 세미나 2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인쇄 2.1 이렇게 나가겠죠.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소리를 3번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오후가 되니까 또 재난 안전 문자가 오네요. 동영상을 촬영 중에 전화가 오면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지워버리면 안 받을 수 있고요. 카톡도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재난 문자가 나오면 이 촬영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속 끊어진 데서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틀 전인가요? 태풍 오고 그럴 때는 1학년, 제가 지금 1학년 관광학 개론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강의가 5개의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끊어지고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끊어진 데서 다시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정을 한 게 뭐냐면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5분 이내에 멈추면 다시 합니다. 5분이 지나면 끊고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동영상 강의가 실제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지금 3번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차분해졌죠. 첫 번째 때는 에이씨 또 재난 문자다. 두 번째는 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네,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던져봐야 내 손해입니다. 그건 내가 잘못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작금의 상황이 특히 4학년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알바도 안 되고 취직 뽑는 데도 없고 힘이 들죠. 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짜증 내봐야 나만 손해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동시대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 예, 제가 한 5, 6년 전에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짧지만 5, 6년 동안에 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이 또한 지나가리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간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강조입니다. 솔로몬 왕이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뭐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순간 겁도 나더래요. 이러다가 또 나쁜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금세공업자를 불러다가 반지를 하나 맞춰와라. 그리고 그 반지 링 안쪽에다가 위에다지 어쩌지 내가 평생 간직해야 말 그런 말을 적어오너라 라고 얘기를 했죠. 뭐 자기의 상황이 좀 불안하고 뭐 그런 얘기도 했겠죠. 그 세공업자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알람이 울리네요. 알람은 꺼버리면 됩니다. 순간 뭐만 뜨면 날카로워져요. 재난 안전 문자는 이쪽에 뜨고 카톡이나 전화는 이쪽에 뜹니다. 그래서 그쪽 순간 이 또한 지나가리 라는 말을 금세공업자가 새겨놨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 나쁜 일, 국가에 재난이 생겼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 예, 여러분의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꽤 거의 꺾어진 50을 향해 가고 있죠. 넘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살 만큼 살았어요.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죠. 그런데 다 지나갔죠. 지금도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연해 한다고 해서 바뀔 건 개뿔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할까?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꼬였을까? 그래봐야 짜증만 나요. 그냥 편하게 그래, 이거 지나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정정 때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정정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원래대로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있더라고요. 또 수강 변경을 해서 나가신 분이 있어서 그 자리를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추가로는 안 합니다. 원래는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대면 수업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면 수업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대면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죠. 다른 과목은 그 혼합 수업인가 신청을 해놨고 이것만 대면 수업을 신청을 했는데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시험 평가는 교수의 절대권으로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매시간 출석 확인용 리포트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수강정정해서 못했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앞에 거 들어보면 언제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학기의 경험이죠. 배웠죠. 코로나 사태로 우왕좌왕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신문기사 문제고요. 각 중간, 기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동점자 처리용으로 교수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허합니다. 그렇다고 여태까지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갑질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따로 다른 거는 교재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와야 할 교재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메모한 걸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동영상도 2개 정도 따로 보여줘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뭐 걸린다고 그러고 저야 항상 얼굴이 나오는 걸로 했는데 지금 저는 요거를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잠깐요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에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그걸 갖고 강의를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다시 돌아갈게요. 참 카메라맨과 PD도 없고 코디도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런 건 얘기해 주면 좋겠다. 각 책마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출석 확인용 리포트를 내는 이유는 학교에서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도어에 접속하면 그거를 출석으로 전환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크니션, 기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로서는 그게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되게 하겠다 그러는데 이 테크니션은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죠.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혼선이 오고 또 이의제기가 오기 때문에 무조건 출석 확인용 리포트를 그것도 뭐 양식을 갖추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두 줄 써서 내면 됩니다. 지난 학기도 사실은 거의 그런 수준으로 했고 됐죠. 자, 오늘은 오늘부터 얼마까지 강의가 갈지는 모르겠어요. 되는 데까지 도쿄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해주는 쓴소리. 이거는 이토 모토시케라는 동경대, 도쿄대니까 동경대학 교수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교수요. 서울대학 교수가 이 양반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경제학과 교수가 도대체 요즘 학생들이 왜 이렇게 그럴까? 이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좋을까? 흔히 말하는 걔네들도 우리 시스템이 걔네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동경대 그러면 난다긴다 하는 놈들만 왔는데 왜 이 모양일까? 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했던 이유는
도대체 동경대학교 선생들은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나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고서 그래, 이 얘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메모해 놓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매 읽은 책마다 이런 표시도 하고 그때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저 지금 옆에 있는 책들은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면 좋을 듯한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히 그냥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저도 저기를 뭐죠? 이 동영상 강의를 듣습니다. 원래는 발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입학사정관이죠. 입학사정관인데 입학사정관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세미나에 참석해서 세미나를 듣고 수료증을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뭐죠? 그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거 안 되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주관하는 대학이 뭐 세종대학하고 또 계명대학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듣는데 처음엔 듣다가 재미가 없으면 그냥 묵음을 해놓고 딴짓하죠. 저 그래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우리 가서 그랬다고. 그 다음에 재밌는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재밌는 주제는 들어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재밌으면 듣습니다. 물론 제목만 보고 재밌는 것만 골라 듣지는 않습니다. 다 틀어놓고 듣는데 한 5분 들으면 어떻게 가겠구나 하는 게 있죠. 뭐 똑같은 내용 짜증나게 하는 거는 건너뛰죠.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뭔가 남을 수 있는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좌에 비해서 이 강좌는 조금은 차분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른 강좌를 할 땐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는데 여기 왜냐하면 잠도 깨워야 되고 하니까 요 강좌는 차분하게 진행이 됩니다. 동영상이 혹시라도 이제 지금 현재 12분째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에 만약에 재난안전 문자가 있으면 여기서 스톱을 하고 두 번째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하다 보면 4개, 5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개론 같은 경우는 5개가 됐다고 그랬어요. 1학년 학생들한테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 갑니다. 자, 1장이 뭐냐면 이 책의 1장은 독해져라. 지금은 그래야만 하는 시기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시점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째에서 왜 아직도 스펙으로 승부하려 하는가? 스펙 쌓기. 여기 일단 읽어볼게요. 수많은 지식들이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지식을 더 많이 아는 자에겐 이 사회가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려는가이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경험을 통해 쌓을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아들도 대학교 4학년이라 지난 1학기 때는 처음에 희망 고문을 하다가 학교 가는 거 고민하다가 아예 접더라고요. 그러고서 어차피 그런 거 학점은 신경 안 쓴다. 학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아이가 처음 이리저리 뒤지더니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시험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시험 문제에 그런 게 있어요. 애니악, 에드박, 에드삭.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컴퓨터가 발전해온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 제가 중학교 때 외웠던 거예요. 그래서 악, 박, 삭. 그래서 애니, 악, 에드, 박, 에드, 삭. 그렇게 외웠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십 년 뒤에 우리 아들이 외우고 있어요. 그건 멍청한 거예요. 컴퓨터 활용 능력을 취득했다는 자체가 멍청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과이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따는 것은 권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랄 맞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우리나라 시스템은 똑똑한 사람이 그 공부 잘하는 놈이 똑똑한 놈이고 그런 놈이 성공하는 시스템이라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똑똑하다는 얘기는 아는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바꿔 말하면 외운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시스템이 조선시대부터 드립다 논어 공자 맹자 사사삼경 드립다 외우는 시스템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모르면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데요? 이런 능력은 경험을 통해 쌓을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learning by doing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커피 바리스타 하고 싶으면 커피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커피 내리는 걸 직접 해보면 돼요. 자, 수영을 배운다고 칩시다. 이론상으로 오른팔 3초, 왼팔 숨 쉬는 거 이렇게 파 그런 거 가르쳐 줘요. 그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죠.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해보면 다르죠. 여러분 중에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죠.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실리콘을 쏴야 될 일이 있었어요. 할 줄 모르니까 실리콘 쏘는 아저씨를 불렀죠. 출장료 내고. 아저씨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죄송한데요.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실리콘 쏠 때 아저씨 안 불러요. 제가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경험을 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경험을 해본 사람과 경험을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뭐 옷 파는 가게를 창업을 하죠. 그걸 직접 창업해 본 사람과 이론만 갖고 아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책에서 써놓을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거든요. 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가 진정으로 이런저런 정보를 얻어서 그게 흥미가 있으면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그 밑에 뭐라고 써있는 결국 일을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요. 실천을 통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으면서 차츰차츰 성공률을 높이는 사람이다.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실리콘 쏘면서 삐뚤빼뚤하고 이 손에 묶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게 시행착오예요. 그 다음부터 하니까 그 양반이 가르쳐줬던 게 이렇게 침 발라서 이렇게 하면 이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오.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쁘게 해요. 공구상에서 가서 보면 그런 공구들이 보여요. 그전에는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다고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도가 되면, 나이가 되면 살면서 다양한 실패를 했어요. 실제로 하면 수업 시간에 하면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너는 어떤 실패를 했니? 그러면 공감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동영상 수업이라 그렇게는 못하는데 가만히 각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라면 끓일 때요. 라면 뒤에 봉지에 보면 조리법 간단하게 써있죠. 뭐 3분의 하고 뭐 물이 100도씨 어쩌고저쩌고 써있어요. 그거대로 끓여서 맛이 있는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자꾸 끓이다 보면 물의 양이 어떤 정도가 되고
라면에 꼬들꼬들하는 건 어떤 정도가 되고,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거 김치도 넣어보고 뭐 스팸도 넣어보고 해보죠. 잘못 넣으면 못 먹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라면 하나는 끝내주게 끓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뭔지 모르지만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험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사실 이 강좌를 하면서 작년에 이 강좌를 할 때는 그때는 4학년 중에 남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땅히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인테리어에 도전을 해라. 근데 4년제 대학 졸업이 임박한 학생들한테 인테리어를 하라고 그러면 아마 부모님이 아시면 도끼 들고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제로 네 부모를 설득할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점점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런 일자리는 많죠. 그러니까 마침 학생 하나가 작년에 그 인테리어 집에서 알바를 했대. 그 변기 설치하고 뭐 욕실 그거 하는 거. 사장은 일 안 해요. 근데 그 알바하면서 돈도 많이 받아요. 알바비도.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뭐죠? 이렇게 뭐 좀 오래된 지역, 건물들이 오래된 지역에 가서 그런 거 바꿀 때쯤 된대. 그런 데 가서 그거 하면 대박이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하는 건지.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보고 인테리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흥미가 있으면. 그 사장은 외제차 끌고 다닌다던데 금목걸이 달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2년 전인가요? 젊은 사람들 중에 벽지 그거 배우러 다니는 사람 많았었어요. 제 생각에 그 분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가 흥미가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얘기합시다. 다시 한번. 일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학점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 경험을 통해서 수없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네이버, 카카오 별볼이 없었죠. 그러나 성공한 회사가 됐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뭘 할까 고민하고 걱정만 드립다 하고 계시면 바뀌는 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자격증도 이것 딸까 저것 딸까 이건 뭘까 저건 뭘까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맨날 그것만 뒤지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한테 물어보죠.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어요. 이거는요 저거는요 계속 물어보기만 해요. 친구들 만나도 물어보기만 하고요. 일단은 부딪혀 보세요. 부딪혀서 하다 보면 나하고 맞는지, 이거 재미가 있는지, 죽었다 깨라도 못 해먹겠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다는 것 사실만을 내가 깨우쳐도 그건 배운 거예요. 그래서 learning 배우는 거 by doing, 실질적으로 해봄으로써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와, 요새 택배 알바가 택배기사 라이더라고 그러죠. 대기업 연봉보다 많이 번대요. 우와. 그런데 저거는 안 하고 싶어요. 그거는. 왜 그런데요? 그거는 자영업이긴 하나
대기업 연봉보다 많이 벌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길이 막히거나 태풍이 오거나 계속해서 그거 해야 돼요. 내 생활이 없죠. 대기업 연봉을 받으면 뭐예요? 식구들 마주보고 커피 한 잔 먹을 수도 없는데 그건 나하고는 안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까 교수님 인테리어 하라며요.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재밌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벽지도. 그러면서 벽지 가게를 차렸다고 칩시다.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이 자격증 딸까 저 자격증 딸까 영어 할까 뭐 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세요. 일단 뭔지 모르지만. 일단 근데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부터, 저의 경우로 보면 쉬운 거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중간고사 볼 때 어려운 과목 잡으면 일주일 뒤에 보는데 일주일 내내 그 과목만 잡고 있죠. 다른 과목을 쳐다도 못 봐요. 근데 간단한 거 쉽게 끝낼 수 있는 과목, 내가 잘하는 과목 먼저 해놓으면 빨리 끝나죠.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팁입니다. 지금 이 강좌에서 하는 얘기는 100% 우리 집에 있는 아들, 딸한테 해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인문건강 세미나 2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